저에게는 너무나도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서구형 미인처럼 늘씬하고 포토샵 한 것처럼 얼굴형도 완벽하고 정말 예뻤어요. 평범한 몸매에 그저 그런 얼굴을 가진 저와는 달리 제 동생은 부모님에게서 좋은 점만 물려받은 건지 외모가 출중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얘는 무조건 미스 코리아 나가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실 정도였지만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학업에 뜻이 더 깊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둘 다 공부를 잘해서 같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저는 공부 좀 더 하다가 전문 자격증 따서 사무실 차렸고요. 동생은 대기업 들어간다고 준비하다가 건강 문제로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쇼핑몰 모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이 화려하고 예쁜 외모와는 달리 은근히 내향형이라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흔한 SNS도 없었는데요. 모델 일 시작하면서 계정을 하나 파서 포트폴리오 겸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면서 팔로우 수도 금방 몇만 명이 되더니 제 여동생이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자세히 말하면 다 아실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쓰고 생략하지만 여러 이슈들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협찬 광고비도 몇백만 원씩 턱턱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여동생이 타고나길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면 힘드니까 저희 가족들은 무리하지 말라고 염려했는데 동생은 물 들어오는 김에 노 젓고 싶다며 이 기회에 쇼핑몰을 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 결혼하고 그 이듬해니까 쇼핑몰 낸 건 거의 7, 8년 전인 것 같네요. 여동생이 영어도 잘해서 한국 시장, 외국 시장 둘 다 타깃으로 잡고 쇼핑몰을 했어요. 처음부터 꽤 잘 되긴 하더라고요. 초창기 한 달에는 몇백만 원씩 벌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연 몇십억씩 벌더라고요. 거의 기업 수준이었죠. 저도 여동생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는데 유명하면 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쇼핑몰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여동생이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해서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인건비 아낀다고 본인이 쇼핑몰 제작부터 홍보, 세금 처리까지 모두 밤새가며 혼자 다 했거든요. 드러난 성공은 쉬워 보이지만 저희 가족은 제 여동생이 코피 터지게 노력한 걸 알기에 그 성과를 가슴 깊이 축하해주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과 신혼 초 때까지만 해도 여동생이 그리 잘 나가진 않았으니까 시댁에서도 제 여동생을 그냥 모델 알바 정도 하면서 근근히 용돈벌이 하는 젊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동생이 명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댁,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여동생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무시와 후려치기였죠. 예전 대화가 어땠냐면요. 세아가 사돈처녀 차라리 이렇게 이쁠 때 좋은데 시집이라도 보내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마담 뚜한테 사돈처녀 사진을 보여줬더니 너무 이쁘다면서 이 정도면 병원장 아들 정도도 가능하다는 거야. 어때? 소개시켜줄까?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 말 듣고 한번 동생 좀 설득시켜봐. 어머님, 제 동생 아직 하고 싶은 거 많고요.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뭘 한 게 있다고 벌써 결혼을 하나요? 그리고 본인 남자친구도 있는 모양인데 선짜리라뇨. 기분 나빠해요. 그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조금 더 값어치가 올라간단 말이야. 새아가도 잘난 매부 들어오면 좋지 뭐. 그리고 며느리 쪽이 잘 되면 우리도 좋고. 사돈처녀 솔직히 얼굴 말고 볼 것도 없잖아. 이래저래 골든타임 놓치느니 빨리 취집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게 주선 좀 해보자.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사돈처녀 얼굴 정도면 거기서도 오케이 할 거야.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동생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학벌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애예요.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취집이란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요? 몇 살인데요?
혼기를 놓쳐서 이제 42인가 되었나 보더라고. 아이, 그래도 병원장 아들이면 나이가 대수야? 어머님, 삼촌이랑 조카뻘이잖아요. 너무하세요. 어떻게 20대 중반 애한테 40 넘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생각을 하세요? 아이, 게다가 며느리 동생한테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니. 사돈 처녀가 뭐 직업이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불쾌하네요. 다신 말씀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어머니께 화를 냈더니 어머님도 같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도 참 답답하다. 아이, 그럼 너 이것 하나만 약속해. 만약 네 여동생이 30, 40 넘도록 지금처럼 빌빌거리고 있어도 절대 돈 한 푼 보태주지 말아라. 동생은 동생이고 너는 너니까. 괜히 우리 아들 돈까지 써가면서 네 여동생한테 돈 보태주지 말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생각해줘도 난리야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뭐라 더 대들었고, 그 바람에 한 반년은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하고 꽁 하고 지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제 여동생을 후려치면서 형제가 잘 되어야 배우자한테 면이 선다고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여동생이 저한테 손 벌릴까봐 걱정되는지 제 남편한테도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절대로 처제한테 용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네요. 결혼 전부터 짠순이 기질이 있었고 예물 예단할 때도 어이없는 요구를 하실 정도로 좀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이긴 했지만 저랑 한번 싸운 이후로는 대놓고 저와 친정을 무시하며 귀를 누르려고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더 뿔이 나셔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본색 다 드러나셨으니 굳이 감추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에 돈돈거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제 여동생은 앞서 말했다시피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쇼핑몰을 우후죽순 키워내고 있었고 그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제 여동생이 쇼핑몰을 냈다고 하자 피식 비웃으시며 사돈 처녀 얼굴이 이쁘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딱히 경쟁력이 있진 않을 텐데 빚이나 지지 않으려나 몰라. 아니, 쇼핑몰 내면서 좀 도와달라고는 안 했어? 라고 하시길래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네,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낸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친정에서 좀 도와주셨고요. 아서라 아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도와주다가 결국 형제한테까지 손 벌리는 법이야. 너는 내 며느리이니 우리 가족이기도 하잖니. 네 남편이랑 시댁 생각해서라도 여동생한테 돈 주지 말아라.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란 말이 왜 나오겠니? 누군 결혼하고 나서 지 동생이랑 남남처럼 지낸다더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동생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형제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요? 그럼 아주버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혹시라도 어려워지게 되면 모르는 척 해도 되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며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처음에 제 여동생 쇼핑몰에 기대도 안 하시고 관심도 안 가지시더니 뒤로 몰래 검색해 가면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여동생 SNS까지 어떻게 들어가셔서는 매일같이 보셨나 봐요.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셔서는 여동생 이번에 바꾼 헤어스타일이 별로더라. 전처럼 초콜릿 컬러로 다시 염색하라고 해라. 이번 여름 신상 옷들은 컬러가 너무 튀더라 등.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바뀌었냐면서 제 여동생 사진에 태그된 남자들까지도 전부 다 뒤져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동생이 알면 소름 끼칠 일 아닌가요? 언니의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자신의 SNS에 들어와 염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훈수 두실 게 그리도 많으신지 다 제 동생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꼭 한마디씩 거들며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다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제 여동생에게 시어머니 SNS 아이디를 알려주며 이 계정 차단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또 사실을 아시고는 왜 여동생 SNS 사진이 하나도 안 보이냐, 혹시 차단한 거냐 버럭버럭 언성을 높이시며 흥분하시더라고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제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왜 저렇게 제 여동생한테 집착하시는지. 아무튼 그런 일을 뒤로 하고 제 동생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해서 인터넷 신문에도 여러 번 날 정도로 탑 쇼핑몰 리스트에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모델도 두어 명 더 고용하고 강남에 사무실도 냈어요. 직원도 어느새 20명 남짓 늘어나 있더군요. 휴가철 같은 성수기엔 월 몇십억까지도 매출을 내는 거성급 쇼핑몰을 꾸려가면서 제 여동생은 그야말로 전문 CEO가 다 되었죠. 그 와중에 주식 투자도 성공해서 돈을 엄청 불렸나 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저한테도 이것저것 잘 사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돈 좀 벌었다 싶었을 땐 친정에 안마의자 최상위 버전으로 사서 설치해 주더라고요. 저도 못한 걸 제 동생이 해드리니 민망하기도 하면서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한테도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턱턱 내주며 옷 사라, 가방 사라, 선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사업 잘 된 건 제가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응원받은 덕분이라며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런 여동생인데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제 남편도 연애 때부터 제 여동생을 잘 알고 있었고 몇 번 용돈도 준 터라 둘이 사이도 좋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제 남편한테도 고맙다면서 정장 한 번 뽑아주고 명품 지갑도 선물해주곤 했네요. 그런 일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어요. 명절에 다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또 어김없이 제 여동생 얘기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준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사다가 시댁에 방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면서 남편이 자랑스레 본인도 처제한테 선물 많이 받았다 껄껄 웃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오더니 아니 내 건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솔직히 누가 언니의 시어머니까지 챙기나요? 그리고 여동생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백화점 과일 사왔다고 하면 잘 먹겠다,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거기다 가타부타 본인은 왜 안 챙겨주냐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는 아이 처제가 엄마 걸 왜 챙겨? 나 챙겨주는 것도 간지덕지지. 와이프 덕에 콩고물 떨어진 거잖아.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언니 시댁이면 본인이랑도 가족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니? 돈도 많이 벌면서 자기 언니 시댁도 하나 안 챙기고 너무하다 얘 하시더라고요. 황당 그 자체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며 시어머니를 나무랐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 고집을 지키시며 돈을 많이 벌면 사돈의 팔촌까지 챙겨야 하는 법이라며 언니 시댁에도 당연히 명절마다 한우 보내고 상품권 보내고 그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너무 났죠. 제 동생 잘 안 됐을 때랑 입장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어머님, 제 동생 잘 안 풀릴 때는 뭐 남남처럼 생각하고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시더니 제 동생 잘 되니까 이제사 가족이라고요? 이렇게 입장이 바로바로 바뀌실 거면 제 동생 쇼핑몰 잘 안 됐을 때 조금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며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놀부 심부도 유분수지. 어머님 때문에 남편도 덩달아 제 눈치 보고 아무튼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제가 남편에게 단돌이 했죠. 어머님 입에서 제 여동생 얘기 이제 안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여동생한테까지 참견을 하냐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더니 본인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 거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잠잠한가 했습니다. 어머님도 더 이상 제 앞에서 제 동생 얘기하지 않았고 아니 안 하려 노력은 했지만 궁금해 죽겠는지 늘 떠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여동생은 그야말로 한 기업 수준으로 돈을 쓸어 모으게 되었어요. 연매출 10억을 찍더니 그 이후로 성장이 급상승해 20억도 금방 찍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 리모델링도 싹 해주고 저한테도 6천만 원짜리 SUV를 하나 뽑아줬어요. 남편도 덩달아 신나서는 입이 찢어져라 행복하더군요. 막내 덕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따금 여동생 집에 가서 반찬 좀 해주거나 건강 챙기라고 때마다 한약 지어주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기에 여동생 쇼핑몰 사무실 가서 택배 작업 한번 도와준 적도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산 지 8년 정도 흘렀을 때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쭉 사업만 할 생각이고
결혼 생각도 없어졌다면서 갖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건물을 살 거라고 하더군요. 110억 정도 벌었는데 여기서 몇십억 더 대출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동생은 항상 생각이 깊었기에 저는 언제나처럼 응원해줬고 제 동생은 그 몇 달 뒤 차근차근 서류 준비를 하더니 정말 어느 수도권 번화가에 있는 신축 상가 건물을 하나 매매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너무나도 축하해줬고 여동생은 본인이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혹시라도 손해보게 될까봐 불안해하길래 가족으로서 무조건 덮어놓고 격려만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제 여동생이 상가 건물을 산 게 그 지역 맘카페에 올라왔고 시어머니가 검색하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뒤로 등기부등본까지 돈 주고 떼서 보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아니 사돈 처녀한테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단 말이야?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다고? 세상에, 아니 세아가 너는 왜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해줬니? 하시며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서류를 떼봤는데 왜 10수억이나 대출을 받았냐 하시며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짓을 하는데 언니로서 막아주지 그랬냐고 저더러 어리석다 어쩐다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제 동생이 법무법인 도움받아서 안전하게 잘 처리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무모하고 위험하다뇨. 지금까지 사업 잘 이뤄낸 것만 해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 여동생까지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요. 제 동생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주셔도 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좋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의 관심이 너무 지나쳐 불쾌함을 느꼈거든요. 아무튼 그랬더니 어머님이 같은 가족이라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시며 또 가족 드립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언제는 가족 아니고 남남처럼 굴라더니 잘 되니까 가족? 어이가 없고 웃겼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제 여동생이 산 상가 건물에 엄청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그 지역 부동산에까지 전화를 거셔서는 얼마나 올랐는지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신다는 게 제 여동생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렇게 결국 저까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자라 현재 얼마나 올랐으니 빨리 파는 게 좋을 거다 어쩐다. 저더러 여동생에게 빨리 전해주라며 훈수까지 두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거기 5년 뒤면 땅값 폭삭 내려앉을 거라더라. 그 옆 동네가 훨씬 개발 잘 될 거라면서 사돈 처녀한테 이번 연도나 내년쯤에 팔라고 해. 어차피 벌써 많이 올라서 지금 팔아도 15억은 이득 보겠는데 뭘. 하시는데 정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제가 제발 관심 좀 끄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여동생이 너무 어리고 뭘 몰라서 부동산 재테크를 제대로 못한다고 결혼을 하고 남편 말을 들어야 잘 될 텐데 혼자 독고다이로 일처리를 하니 걱정이 된다 어쩐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시면서 한 소리 덧붙이시는 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말이야. 사돈처녀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다면서? 아 그래 뭐 요즘은 여자가 잘나면 결혼 안 하고 골드미스로 잘 살긴 하지만 큰 돈 오가는 이런 일에는 그래도 남자가 펜 들고 사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 혼자 이런 일 하면 뒤통수 얻어맞기도 쉬워. 이러시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잘 한다고요. 그리고 사업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지금 제 시댁이랑 친정 통틀어서 제 여동생만큼 잘된 사람 없거든요. 보세요. 사업 20년 차 아주버님보다 이제 10년 차도 안 된 제 여동생이 훨씬 많이 벌고 잘 키워나가잖아요. 어머님도 여자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삐지시더군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건물 관리야 처리를 제 여동생이 하기엔 너무 버겁지 않냐며 걱정을 하셨고 저는 그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다고 여동생이 고용한 법인팀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제발 관심 좀 꺼달라고 사정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놓고 그 건물 관리를 제 남편이 하는 게 어떻냐 떠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부전공으로 회계도 배웠잖니. 그리고 누구보다 꼼꼼하고 일처리 잘하는데 사돈처녀 보고 먼 데서 사람 구해 쓰지 말고 네 형부한테 도움 좀 요청하라고 그래.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건물 관리 총책임자를 네 남편으로 두면 어떻냔 얘기야. 남한테 줄 돈 내 가족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회사를 관두게 하라는 말씀이냐니, 일도 힘든데 서로 좋게 덕 좀 보면 좋지 않겠냐며 제 남편을 백수 만들 계획까지 혼자 짜신 것 같더라고요. 급기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여자 명의로 그렇게 큰 건물을 매매하는 것도 좀 나는 위험하다고 봐.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 안 할 거라면 가까운 가족 중에 듬직한 남자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 보통 오빠를 많이 두는데 사돈처녀는 오빠가 없으니까 형부라도. 라고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시길래 헛웃음도 안 나오더군요. 말대꾸도 하기 싫어서 씹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도 제가 말했죠. 어머님이 자꾸 제 여동생 건물 가지고 이상한 말씀 하신다니 본인도 안 그래도 늦게 왔다면서 조심시키겠다 했지만 기대도 안 되더군요. 어머님 성격에 아들 말을 듣기나 할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여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왔고 남편이랑 셋이서 와인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남편한테 가족일로 전화를 하시다가 제 여동생이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죠.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어머님이 그 밤에 택시를 잡아 타서는 쏜살같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겠다는 말씀도 안 하신 채 막무가내로 오신 거라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깜짝 놀라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한 채 제 여동생한테 직진해서는 손을 와락 잡으며 사돈처녀 반가워요.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보네. 쇼핑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나 어린데 사업을 그렇게 잘 성공시켰다고? 정말 대단하네. 라며 부담스럽게 들이대시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다 시어머니가 본인 건물에 관심 두시며 부동산에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좀 언짢아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신 채 어머님은 제 여동생 손을 놓지 않은 채 바로 옆에 앉아서는 요즘 쇼핑몰 잘 되고 있냐, 결혼 생각은 없냐, 있다면 본인이 중매 서주겠다, 건물 샀다더니 그 어린 나이에 건물주도 되고 대단하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며 30분을 내리 혼자 말씀하시더군요. 남편도 어머님의 도가 넘는 행동에 술이 확 깨서는 어머님을 집에 보내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듯 제 여동생만 하트가 뿅뿅 씌인 눈으로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속내를 내비치시더군요. 사돈처녀, 나는 사돈처녀도 내 딸 같다고 생각해. 우리 주영이 동생이면 내 막내딸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사돈처녀 걱정이 많이 돼. 쇼핑몰 운영하랴, 건물도 관리하랴 힘들지? 그러지 말고 건물 관리는 형부한테 맡기는 게 어때? 우리 아들이 책임감도 강하고 일처리는 끝내주게 잘해. 꼼꼼하기도 하고. 엄마, 무슨 말이야? 뭐 나보고 회사 관두고 처제 건물 관리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야? 뭐 그래도 되고 조금 더 넓고 멀리 보면 명의를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그 말에 제가 발끈해서 여쭙습니다. 명의를 바꾸라뇨? 제 동생 건물을 남편 이름으로 바꿔 올리라는 말씀이세요? 너무 날 세워 생각하지 마. 이 부동산 바닥이 얼마나 눈 뜨고 코 베이는 시장인데 젊은 여자 명의 건물이면 사기꾼들이 쥐떼처럼 몰려와. 이왕이면 남자 명의로 올리는 게 낫긴 하지. 아, 사돈처녀 결혼 생각 없다며. 듬직한 남편은 없더라도 듬직한 형부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동생도 기분이 나빠졌는지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형부, 나 먼저 일어날게.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모처럼 여동생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찾아와 이렇게 여럿 불편하게 만드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빠졌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여동생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물이에요. 그런데 명의를 제 남편으로 돌리라뇨? 아니, 제 이름도 아니고 남편이요? 너무 속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는 건너뛰고 어머님 아들로 명의를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손살에 치시더군요. 그때 제 여동생이 끼어들어 말하더군요. 언니, 그러지 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어르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쥐떼처럼 몰려오는 사기꾼들 참 많죠. 남자 명의가 필요한 날이 오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면 돼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솔직히 제 여동생 말이 사이다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남자가 왜 저희 남편뿐인가요? 저희 아빠는 남자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명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슬그머니 그 건물을 본인 아들 배에 채워주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옆에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는 제가 결혼했으니까 제 여동생을 남남처럼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제 여동생 힘들어도 도와주지 말라고. 혹시라도 제 여동생이 잘 안 돼서 저한테 손 벌릴까봐 전전긍긍 하실 땐 언제고 이제와 막내딸이라는 둥, 가족이라는 둥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남이고 잘 되면 가족인가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수도 있는 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어머어머 소리를 내며 도움을 요청하기라도 하듯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 못하더군요. 지가 생각하기에도 창피하다 이거죠. 제가 어머님 너무 속 보이시는 거 아니냐고. 결국 생각하는 건 어머님 아들밖에 없으시면서 뭘 제 동생까지 가족이라고 하시냐고 꼬집어 말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셔서는 저더러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도망치듯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쫓아가던데 전 나가보지도 않았고요. 여동생한테 한 방 쏴준 거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어머님 쪽준 건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여동생에 관해 제가 많이 참았잖아요. 이거 이해 못해주면 저는 이혼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까지 무시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로 시댁이랑 대면대면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대놓고 한 소리 하니 어머님도 더 이상 제 여동생 얘기 꺼내지 않았고요. 또 꺼내면 저는 또 지랄할 겁니다. 제가 너무 한 건가요? 사이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하다 생각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좋아지니 나들이 하는 가족들이 참 많네요. 저 역시 내년이면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세상 이곳저곳을 구경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 7개월 차이고요.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험관 3번 실패하고 겨우 가진 소중한 아이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쭉 왕래 안 하며 살 것 같긴 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들으시면 아마 기가 차실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사돈댁 어려운 줄 모르고 집에 찾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한 방 크게 먹여서 속 시원하긴 합니다만 그때의 일이 아직도 저는 트라우마처럼 남아 길에서 시어머니 비슷한 차림과 헤어스타일의 중년 여성분만 보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시부모님은 유난히 아들아들거리는 모 지역 토박이 분들이시고 남편은 귀한 3대 독자였습니다. 그런 집에 시집가면서 저도 근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남편 역시 저를 늘 존중해주는 괜찮은 사람이라 믿고 결혼한 거예요. 연애 4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고 그 치열하다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과 단 한 번의 언쟁이 있던 적이 없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입김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적이 몇 번 있긴 하지만 때마다 남편이 책임감 있게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희도 의뢰 다른 부부들처럼 가족 계획을 했죠. 저나 남편이나 9to6 근무가 가능하고 휴가나 연차 쓰기도 자유로운 직업이라 아이를 가져도 조부모나 도우미 손 안 쓰더라도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년생도 가능하니 터울 적게 3명 낳아 잘 키우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외동이라 형제 많은 집이 부러웠거든요. 저희 친정에서는
그렇게 많이나 뭐 하냐며.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엄마가 제일 고생한다며 제 생각해서 하나나 둘 정도에서 끝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시부모님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역시나 아들 타령이시더군요. 아들 안 낳으면 대 끊긴다는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를 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넌 그렇게 말라서야 애는 제대로 낳겠니? 골반 작은 것 좀 봐. 자고로 여자는 궁둥짝도 푹만 하고 어느 정도 살이 있어야 젖도 잘 나오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네가 눈에 안 찼어. 반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떡하니? 암튼 너는 뭐 애를 낳긴커녕 임신도 제대로 못할까봐 얼마나 내가 걱정하는지 아니? 얘 우리 집 시집 왔으면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해. 첫째는 딸 낳아도 상관없는데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대 끊겨.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 말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 인사드리자마자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 집안에 손주 낳아줄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게 노골적으로 느껴지는 말들이었죠. 제 골반과 바스트는 오롯이 손주만을 위한 것으로 보였나 봐요.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역시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며 화를 냈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져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바로 서울 신혼집에 올라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는 펑펑 울었고 남편은 앞으로 시댁에 연락할 일은 다 본인이 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부모님 대신해서 자기가 사과한다고 진심으로 미안해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가슴속에 상처는 있지만 그걸로 당장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게다가 신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과 대면대면해지는 계기가 됐던 일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덕분인지 어머님은 저에게 거의 전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명절 때나 찾아뵈서 인사드리는 정도였고 남편도 저와 시댁 사이가 딱 그 정도로 거리 유지되길 원했어요. 살가운 며느리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본인 엄마를 알아서 하는 말인데 좀 어려워야 뻘소리도 안 하고 예의 차릴 거라며. 그게 딱 1년 정도 가더라고요. 결혼 2년 차 되니 슬슬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손주 타령이셨습니다. 애는 안 갔니?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바로바로 쉽게 임신들 하던데 너는 왜 아직도 소식이 없니? 피임이라도 하는 거야? 대놓고 피임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 말씀에 절로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자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딱 올해까지만 기다린다. 올해까지 소식 없으면 내가 너 데리고 한의원 다닐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 아들 무서워서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 줄 아니? 네가 하도 스트레스 받는다길래 혹시라도 애 안 들어설까봐 우리가 배려한 거야. 알겠니? 라며 본인 하실 말만 다다다 늘어놓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1년 기다리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해 연말까지 손주 얘기를 일절 안 꺼내시더니 그 이듬해까지 저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자 저희 신혼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시더군요. 연락도 없이 집 앞에 찾아오셔서는 아직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솔직히 어르신인데 어떻게 문 밖에 세워두고 저 갈 때까지 기다리시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집 여기저기를 다 뒤지신 모양이었어요. 퇴근하고 부랴부랴 집에 도착하니 집안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죄다 밖에 나와 있었고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은 다 꺼내진 채 제 속옷까지 막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은 안방에서 자지만 각자 방이 있어요. 가끔 재택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컴퓨터도 각자 방에 놓았거든요. 아무튼 제 방까지 다 엉망으로 헤집어 놓으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왜 저희 짐을 다 꺼내 놓으셨어요?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너무해? 너무한 건 너다. 세상에 너 임신 준비는 하고 있긴 한 거냐?
내가 너 몸 비리비리해서 임신 잘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이런 풀떼기 같은 것만 먹으니까 여태 살도 안 찌고 몸이 그 모양이지? 그리고 속옷은 왜 우리 아들보다 윗서랍에 있니? 네가 더 아래 서랍을 써야 애가 들어서지. 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며 이따위로 하고 살 줄 알았다. 진작 와서 좀 살펴볼 걸 그랬다고. 안 그래도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며느리 단속 잘하라고 호통치셨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정리해 놓은 샐러드를 막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이런 풀떼기 먹지 말고 살 잘 오르게 매일 오리고기랑 삼겹살을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소고기는 비싸니까 먹지 말라고. 코미디인 줄 알았네요. 그리고 속옷도 전부 다 다시 정리해서 제 옷들이 무조건 남편보다 아래에 있게 하래요. 그래야지 임신이 잘 된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남편 속옷보다 제 속옷이 위에 있으면 씨가 안 내려간대요. 씨가 잘 내려가게 하려면 제 팬티가 제일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왜 각방을 쓰냐며 저더러 컴퓨터를 치워버리라 하시더군요. 전자파가 제 자궁에 안 좋다면서. 이러니까 임신이 안 됐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다 너 때문일 줄 알았어. 너 우리 집안 대 끊어놓고 싶어서 환장이라도 한 거니? 어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살고 있냐? 하시며 난리를 치시던 와중 남편이 급하게 들어왔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처음 보는 얼굴로 크게 화내며 무례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은 처음엔 놀라시더니 나중엔 눈물을 글썽이시며 여자 하나 때문에 지 낳아준 엄마한테 소리친다, 서럽다, 어쩐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을 내쫓듯 호텔을 잡아들이고 왔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서러움이 몰려와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다신 이런 일 없게 자기가 잘하겠다곤 했지만 솔직히 그때 처음으로 결혼 후회했네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 안 통하는 진상이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이트판 같은 거 많이 보긴 했지만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해줬고 지극정성으로 제 컨디션 돌보아가며 더 자상해졌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도 꽁 하고 있을 건 없고 둘이 잘 살려고 결혼한 건데 저 혼자 마음 썩혀봤자 도움될 것 없다고 생각해서 애써 시댁 생각을 안 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임신은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시도했는데 2년이 다 돼가도록 착상조차 안 되는 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혼 2주년 지나고 한 3개월 뒤부터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갔는데 그 흔한 물혹도 없고 자궁도 깨끗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나 뭐 간 수치 같은 것도 전혀 이상 없고 오히려 건강 체질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더 마르고 더 허약한 체질도 임신 잘만 돼서 오니까 정 걱정이 되면 남편이랑 같이 난임병원에 가서 제대로 체크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서 저는 한의원에 먼저 갔어요. 제 체질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하다는 한의사 선생님을 어렵게 찾아뵙고 진단을 받았는데 제 몸 역시 조금 마르긴 했어도 찬 기운은 안 느껴지고 오히려 임신이 잘 되면 잘 됐지 안 될 몸은 아닐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 몸을 보강할 수 있게 한약을 지어주실 수 있냐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며 약도 따로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 되니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난임병원을 권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며 같이 다니자고 하더군요. 제가 전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난임병원에 제출했고 새로 등록한 병원에서도 역시 제 쪽에서는 별 문제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휴가를 내어 신체검사와 정자검사 등을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기능 같은 건 모두 정상이고 건강한데 정자 질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형 정자 비율이 무려 98%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모니터를 같이 보니 정말 정상 정자에 비해 저희 남편 정자는 크기가 현저히 작았고 모양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정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착상 자체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정부터 안 되니 착상이 될 수가 없었죠.
결국 남편의 정자 문제인 걸 알게 되었고 남편 역시 너무 놀라며 크게 상심해 하더라고요.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남편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술은 가끔 먹지만 담배는 일절 안 하고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하며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선천적인 문제인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남편을 잡을 순 없잖아요. 어쨌든 시험관이라는 희망이 있으니 저희만 의지를 가지면 임신이 잘 될 수 있다고 남편을 다독였고 남편 역시 시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하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저희가 난임병원 다니는 걸 양가에서도 알게 되셨고 저는 굳이 사실대로 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사실대로 양가에 밝히더라고요. 먼저 저희 친정에 전화드려서는 본인 문제로 임신이 그동안 안 되었다면서 앞으로 시험관을 여러 차례 받을지도 모르는데 와이프가 고생할 거라며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위이니 저희 친정에서도 먼저 토닥여 주시며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똑같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던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는 영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아들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냐? 걔가 얼마나 건강한데 딱 봐도 장사 체질이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 정자가 비실비실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네 문제인데 숨기고 네 남편 시켜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며 아예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병원 가서 확인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상술이다. 지들 배불러 먹으려고 짜고 치는 거야. 어떻게 거길 속아 넘어가니? 거긴 그만 다니고 너 내가 소개시켜주는 용한 한의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아라. 침도 맞고 한약도 좀 꾸준히 먹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의원도 갔는데 저 건강하대서 약도 안 지어줬어요. 근데 치료를 받으라뇨? 문제가 없는데 뭘 치료하라는 말씀이세요? 네가 아직 어려서 한의원을 제대로 못 찾아서 그래. 내가 알려주는 데 가. 예약해줄 테니까 회사 휴가 내서라도 가라. 손주가 먼저지. 그깟 돈이 먼저니? 하시면서 끊으시더니 저희 집에서 편도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한의원을 무려 평일 10시에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회사 가지 말란 소리죠. 황당해서 그 한의원의 예약을 제가 취소했더니 어머님이 바로 아시고는 왜 취소했냐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알게 되어 중재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그야말로 개지랄을 떨자 몇 달간 연락 안 오시더군요. 그해 명절에도 안 갔습니다. 남편은 많이 미안해하긴 했죠. 아무튼 시험관 시술은 생각보다 참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쉽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시도했습니다.